1시까지인가요? 1시까지 해서 식사? 아, 예. 쌤, 사이먼 하다 말았는데, 사이먼은 원래는 또 조중동에 또 한 번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사이먼은 하면 제한된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특히 지금까지 행정이 능률과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졌는데 이 이론들을 좀 더 법칙으로 만들어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생님 갈등이 있어야죠, 없어야죠? 이제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기 조금 조중론에서 이야기가 좀 들어가서 과학적 관리론 들어봤어요?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혹시 그럼 인간관계론 안 들어봤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야기됐던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 과학적 관리론은 마치 기계처럼 우리가 굉장히 능률적으로 하려면 능률처럼 하면 컨베이어 시스템 어때요? 굉장히 능률적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름에 제일 좋은 이 피서법이 뭐예요? 알바가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친구랑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하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세 마디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 했냐면요. 혹시 그 아이스바 알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그 박 하나 있는 거. 박 가운데 정확히 이렇게 되는 일. 쭉 이렇게만 됐어요. 계속. 근데 친구가 뭐라고 하는 바람에 뒤돌아보는 바람에 밥 없는 아이스크림 3개나 나가는 거예요. 잘리겠다. 큰일 났다. 다들 그걸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뒤는 상상에 맡길게요. 저는 완전히 색색에 물이 완전히 흘러서 혼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그 다음 잘렸어요. 그냥 놔두지 그냥 했다고. 어쨌든 놓을 수 없잖아. 잠시도 쉴 수 없죠. 그 효율성을 추구해서 그렇게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는 게 과학적 관리는 아주 쉽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관계 잘해야 사기가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런 거 주장됐는데 사이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갈등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니까 이렇더래요. 갈등이 굉장히 없는데 굉장히 없어도 조직 효과성이 굉장히 낮고 갈등이 굉장히 높아도 조직 효과성이 굉장히 낮다. 우리 쌤 남자친구하고 갈등이 어때요? 아주 오래된 연인이면 어때요? 선물도 잘 안 주죠. 그렇죠? 그냥 맨날 싸워요. 그럼 줬다 뺐었죠. 어떨 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적절하게 갈등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갈등은 해소하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되겠다. 갈등이 없으면 좀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이 너무 많으면 좀 줄이고 이렇게 관리하자. 이런 정확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런 걸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야 되지. 여기 아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같으면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표준화된 절차를 갖고 하니까 갈등이 없어야 되겠잖아요. 인간관계론도 갈등이 없어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이렇게 증명해보지도 않고 갈등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먼은 그런 거 말고 과학적인, 법칙보다 과학적인 검증을 해서 나온 이론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는 게 사이먼의 이론이에요. 어쨌든
자,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혹시 안 외워졌으면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드렸으면. 그 다음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행정우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의 입장에서 새 이론론이 제기됐다. 아까 이야기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다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관료가 세웠죠. 그래서 자, 정치우위론이겠어요? 행정우위론이겠어요? 발전행정론에서는 정치우위론이겠어요? 행정우위론이겠어요? 행정우위론. 그렇죠?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다시 한번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에서 전략과 능률을 이론론인데 전략과 능률 아니죠. 이건 이원론에서 나와야 되겠죠. 다음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했다. 이원론은 정치는 정치화하는 거고 행정은 행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1930년대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뉴딜 정책? 그쵸.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과학적 관료론과 행정계획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 한계를 지적한 게 아니라 과학적 관료론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나왔고 능률과 전략을 위해서 나왔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행정계획운동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여기 계속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해 주기로 하고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는 여기서부터 틀렸죠. 애플비는 정치행정 이론론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 또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지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 사람들 한두 명만 알아두시기 합니다. 나중에 암기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걸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조직의 관리자라는 건 이제 관료들 말하죠. 자, 그 다음 행정과 경영은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돼요. 그냥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면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정치하고 행정은 달라. 행정은 계획하고 정책 결정은 정치가 하는 거고 계획하고 뭐하고 조직하고 인사하고 재무, 재정은 관리하는 거야. 자, 경영은 뭡니까? 물론 여기는 공적 영역이긴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경영은 차익을 위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이를테면 반도체 몇 개 팔겠다 이런 목적이 있겠죠.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팔 건지 계획해야 하네. 그 다음 거기 팔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죠. 거기에 사람들 들어가고 거기에 투자하겠죠. 이거 하는 거다. 이거 하는 거다. 단 공적이고 사적인 거 뿐만 거기만 빼놓고는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물론 이쪽이 법적인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이쪽은 덜 받고 이런 건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이건 정치행정 이원론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행정하고 경영하고 행정경 또는 거기에 같이 뭡니까? 행정하고 경영론의 이론론하고 연결되겠죠. 그렇죠? 거기서는 행정경영을 안 쓰지만 유사성이 강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때는 정치행정 이원론적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그냥 정치 행정 이론, 다시 행정 경영 이론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냥. 근데 어쨌든 유사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정치 행정 굳이 구분하지 말고 이론론을 주장한 사람은 행정은 정책도 보한다. 정치도 하지만 정책도 해라. 그리고 이것에 따라 계획 또는 조직 인사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니까 이 경영은 영 다른 것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차이점이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자,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면, 자, 그 정치와 행정의 유사점과 차이점. 자, 우리 쌤 여기 한 번만 더 봅시다. 여기다가 세웠더니 너무 좋았어요. 여기다 또 세우고 싶어요. 그럼 범죄도 예방되고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인보다 주라고 그러니까 니네들 각처에서 해 했더니 안 한대 전부 다. 그럼 우리는 뭐해? 강제로 뭘 걷어야 돼? 세금을 걷어야 돼. 그렇죠? 근데 강제로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근데 강제로 걷을 때는, 강제로 어떤 것을 국민들에게 할 때는 국민들이 미리 알아야 돼 있어. 미리 이게 가져간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로 정해놓으면 예측 가능하겠어? 법률. 그렇죠? 누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법률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등을 세우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행정이 하는 일에는 그냥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겠어, 안 받겠어? 그 다음 강제성을 떼야 안 떼요, 지금? 강제성도 훨씬 떼죠. 그 다음 이건 뭐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야? 공적 이익을 위해서야? 공적 이익을 위해서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차이점. 공적 이익을 위한다, 사익을 위한다.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는다, 법적인 제재를 덜 받는 편이다. 강제성을 띈다, 자율성을 띈다. 이게 차이였어요. 물론 소유도 국가 소유다, 개인 소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 뻔한 거고 이해는 금방 오죠. 그럼 유사성은 뭐냐? 같이 조직의 발달을 위해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뭐 할 때? 일단 이렇게 조직 발달을 위해서 운영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다 똑같겠죠. 자, 한 장 더 넘겨서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 12페이지 우리 쌤들이 혹시 공통점에서 5번을 이해 못할까 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5번. 10페이지 반가로 5번. 행정과 경영은 모두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쵸? 단 행정은 어느 정도 돈을 안 받고 하지만 누구는 경영은 당연히 돈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록 행정과 경영에서 공급하는 주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국민의 수요와 필요로 공급된다. 그러잖아. 돈 받고 주긴 하지만. 그쵸? 경영은. 그 다음 경영과 차이점 쭉 읽어보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 보즈만이 차원적 접근법이다. 그냥 행정조직과 경영조직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조직이 공공성을 더욱 많이 띠고 다른 조직은 적게 띠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자, 그런 견해도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13페이지.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과 경영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자세히 읽어봅시다. 틀렸죠? 정치행정 이론론은,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도 정치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행정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전략과 능력, 이건 앞부분부터 틀렸죠.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으로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성이 강조. 이건 말이 안 되죠. 관리성 공통점이죠. 이를테면 강제성 또는 정치성,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겠죠.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그렇죠? 행정은 공익, 경영은 사익.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며 환경 변화에 따른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건 행정이라고 그랬죠. 유사성이 될 수 없겠죠.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 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이건 맞죠? 이왕 둘이 하는 것 능률성을 추구하자고 그랬죠.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성이 강조되지만 경영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구격과 차별. 그렇죠. 우리 쌤, 행정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달리 동에서 대우하면 난리 나죠. 그런데 경영은, 우리 쌤, 혹시 백화점 가보셨어요? 백화점 어때요? 백화점 가면 VVIP 뭐 따로 있죠. 우리 쌤 맨날 지하로 가죠. 명품관으로만. 그래서 VVIP는 뭐 좋은 데 다 있고 우리는 못 있죠. 못 들어가죠. 혹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집들이 부자라서 전부 다 VVIP 아니에요?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속이 아프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으로는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 맞죠? 여기까지 문제에서는 그렇게 틀리거나 좀 완전히 미국에 완전히 치우쳐서 나온 문제는 거의 없죠.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거. 지금 제가 뽑아온 게 쌤, 경찰 간부 시험, 법원, 물론 7급, 9급 이거 지방 이건 다 뽑아왔고, 이거 다 거기 해당되는 것들 다 보완했어요. 그래서 이 이상을 넘어서지 않을 거였어요. 이 기출 지문을 넘어서지 않은 거니까 이 지문만 잘 알면 돼요. 자, 네, 현대행정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선생님, 독일, 프랑스, 영국 나오죠.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와. 공무원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기출 지문만 한번 읽어봐요. 기출에 나왔던 게 혹시 나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만 한번 읽어보지, 이걸 가지고 다 외운다,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쓸데없이 또 이런 것도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관방하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쌤 거기 15페이지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이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되신 박수혜 교수님께서 써놓은 거, 이 그려놓은 걸 살짝 여기다 추가로 좀 넣어봤어요.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 거기다 이렇게 쭉 넣으신 거죠. 한번 보시면 뭐 제슨 대통령 당선, 뭐 제퍼슨 잭슨 주의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조금 이따 자 지금 미국 건국부터 쭉 있었죠. 그다음 거기 진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되니까 펜들턴법이 제정됐다. 뭐 이런 건 내용들 쭉 있겠고. 자, 좀 중요한 거 넘어가서 뉴딜 정책 있죠. 뉴딜 정책이 있었고 뉴딜 정책과 존슨 대통령 위대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조금 따로 미국의 역사만 한번 영상 이 만화 비싼 거 영상을 좀 가져와서 영상을 좀 보여주거나 해서 한번 미국의 역사, 행정학의 역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갖겠습니다. 미노브루크 회의 같은 거, 뭐 신행정학자들이 했던 거, 1차, 2차 석유 파동으로 뭐가 되겠었어요? 다시 또 신공공관리론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다음 뭡니까? 블랙스버그의 매니페스토,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 그다음 클린턴 정부 이거 나오는데 지금 쌤 현대행정학 진화 과정에서는 문제를 크게 어렵게 일반적인 문제가 그냥 냈고 뒤쪽에 행정이론에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냈어요. 행정이론 쪽에서. 그래서 행정이론 쪽에서 많은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 행정이론 쪽에 보면 뭐 142페이지 보면 공공선택론 되게 많이 나와 있죠. 142페이지 같이 그 충분히 뒤쪽에서 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것만 그냥 쭉 다뤄봤습니다. 일반적인 것만, 아주 일반적인 것만. 자, 쌤 복습할 때 제가 이 딱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좀 쭉 해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정리 쭉 해드릴 거니까 복습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제일 처음부터 행정학의 시작과 근대 행정학의 태동에서 쭉 있죠. 그래서 해밀턴, 제퍼슨, 역관제, 펜들턴법, 윌슨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지나게 돼 있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나게 되시는 거. 자, 우리 쌤 이런 건 다 외웠죠? 해밀턴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봤나요? 안 봤어도 좋습니다. 안 봤어도 그냥 시험 문제는 어쩌다 한 번 나오니까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일부러 거기 조금 자세히 좀 써놨어요. 그냥 간단하게 다른 책 보니까 해밀턴주의하고 넘어가던데 조금 자세히 좀 써놨습니다. 자, 이제 독립이 되고 나서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연방주의를 강조해요. 제가 이걸 청킹을 해놨는데 만들어놨는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놔뒀는데 연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연방제를 강조했고 제퍼슨 같은 경우는 주정부, 지방 분권을 강조해요.
근데 둘 다 누가 이겼다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대표적인 이제 역관주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7대 잭슨이 역관주의가 주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가필드 대통령까지 죽고 나오니까 뭐가 나온다? 펜덜턴법이 나왔다고 그랬죠. 역관주의에서 펜덜턴법. 자, 펜덜턴법이 나오면서 이건 어떤 법이라고 그랬어? 정당에 따라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임명하는 거죠. 시험 봐서 임명하겠다. 실적주의. 그러면서 자, 역관주의가 폐해가 나타난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관료들이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도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언제 바꿔줄지 모르니까 행정의 계속성도 없습니다. 완전히 아마추어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산업은 날로 발달해서 행정에서 처리할 게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니까 실적주의가 나온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서서히 어떤 것들이 나오겠어요? 거기 윌슨 같은 사람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중요시하면서 특히 아까 역관주의적인 그런 것에서 확실히 벗어나고자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원들이 관료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고 행정은 특히 이 관리를 해야 되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윌슨부터 정치행정 이원론이 시작된다. 여기까지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대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외울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앞에 해밀턴 연방주의, 그다음 제퍼슨 지방분권, 주정부 강조한 지방분권, 그 하나 외운다 하더라도 몰라세요. 그거 일단 역관주의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건 좀 알아야 됩니다. 역관주의, 실적주의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실적주의 입장에서 정치행정 이원론.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심화되니까 아까 전략과 능률, 퍼스코브 나왔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전통행정장학의 성립 발전기 행정관리 시대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프트위원회 전략과 능률 나왔죠. 그 다음 브라운로우 위원회 포스트코브 나왔죠. 그 다음 그런 것들을 교과서로 썼던 하이트의 행정학 입문이라는 책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10년대를 기점으로 펜들턴법이 여기 1883년이니까 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기는 정치행정 이론론이니 이원론이 없죠. 처음으로 나온 게 펜들턴법이 지나고 나서 이원론이 처음 나왔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이론론, 이원론 논의가 없어요. 논의가. 그럼 결국은 여기 이 윌슨이 주장하고 나서부터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이 논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것 정치행정 이원론이 주로 이야기되면서 무슨 법과 무슨 법이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전략과 능률 브라운로우 위원회의 굴리기 주장한 포스코브 행정학 최초의 교과서인 화이트의 행정학 연구 입문 이렇게 나왔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기까지 좀 알면 좋겠고 근데 193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경제공황이 일어나면서
행정국가 시대가 된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그렇죠? 그래서 전통 행정학의 행정 원리에 대한 보편성과 과학적인 부재가 강한 비판을 받고, 말도는 정통 행정학에 대한 민간 개혁의 경영 원리를 무비판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가 발생한 것으로 비판했었고, 사이먼은 전통 행정학이 제시하는 행정 원리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격언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제 자 봐봐요. 아까 전략과 능률, 그다음 포스코브 이런 거 나오면서 그때 있었던 것들이 과학적 관리론이라 그랬죠. 이런 이론들이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갈등에서 봤다시피 뭐가 안 됐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그래서 말도나 사이먼들이 반발을 일으키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쉽게 봐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1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면 두 번째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님들 오해하지 말게. 경제공황이 일어났다 그래서 막바로 그냥 정치행정 이론론 하자 이런 것도 물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부터 고치자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거기 천국 밑에 보니까 다 전통행정학에 대한 반발 기호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1950년대 행정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으로 형태주의, 비교행정, 발전행정 같은 것이 일어났다.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기억한다면 형태주의까지만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비교, 발전행정은 서서히 이론론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이제 분화 다분기를 맞게 되고, 그래서 신행정학,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자, 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정치행정 이론 이원론 딱 분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펜들턴법 이후부터 한번 해봅시다. 적어봅시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일기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것들이 있었다? 전략과 능률, 그 다음 포스코브, 아까 빼먹었구나. 보고, 리포트 보고, 포스코브. 그 다음, 경제공황이 오면서 바로 이원론으로 이론론으로 바로 바꿔졌다기보다는 이 이원론부터 비판하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사이먼이 이 이원론이 과학적 법칙에 의거해서 과학적 검증을 통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는 어떤 형태주의. 그러다 보면 어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되면서 이론론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냥 쭉 가다가 뭐가 일어나면서, 그렇죠? 이 정부 실패가 일어나면서 정부 실패 개념이 등장하면서 거기 쌤 이런 부분 봐봐요. 공공선택론이 나왔다. 5회 있죠. 쌤 18페이지 5회. 그래서 공공선택론이 나왔다 그랬죠. 자, 거기서부터 공공선택론, 그 다음 6번에 1980년대 율라부스키와 사바스의 신공공관리론,
그렇죠? 자, 그다음 밑에까지 해서 밑에 보면 11번문에 정부 정부 재창조 오스본과 게블러, 이건 이론이 똑같아요. 자, 봐봐요.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이론이었고, 이걸 어디에 도입한 것이, 행정에 도입한 것이 신공공관리론. 이걸 실제로 정부에서 운동화시킨 것. 그렇게 이 신공공관리론을 운동화시킨 게 거기 정부 재창조 이론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자, 쌤, 다 어떤 걸 배경으로 한다고?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해요. 됐으면 다시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고 민간에게 많이 맡기자, 이런 논의겠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이 어디 행정 재정립운동, 거버넌스 이건 이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일단 풀어보고 다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들은 다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너무 신자유주의 정책에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발생해서 신거버넌스 이론 또는 신공공 서비스 이론 이런 게 나와요. 그 부분은 정확히 좀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잡한 부분이라.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고, 여기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풀어보고, 이 부분 뒷부분에 있는 신공공관리론, 그 다음 신공공서비스론은 뒤에서 완벽하게 구분해 봅시다. 자, 선생님 이제 문제만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여기서는 간단히 뒤에 이론을 보기로 하고 간단히 여기서는. 자, 미국에서 행정학 이론이 발전된 시간적 순서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신행정학, 신공공관리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맞습니다. 1920년대, 1930년대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맞죠? 능률. 미국 데프티위원회에서 사용한 전략과 능률은 행정성과 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됐다. 맞죠? 자, 브라운 위원회에서 제시한 능률적인 관리 활동은 포스트코브로 지적된, 맞죠? 관리과학으로서 주류 행정은 대공황과 리졸 정책 이후에도 미국 행정의 아니죠? 서서히 지배적인 위치를 상실했죠.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이라고 봤어요. 그냥 집행이라고 봤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나중에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잭슨이 도입한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 후퇴 및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이런 말들 되게 길지만 그렇죠.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잭슨의 역관주의는 민주주의하고는 어떻다 그랬어? 민주주의는 자기가 뭐하는 사람?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대표로 뽑는다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을 관료로 쓴다는데 민주주의 대응성 맞겠죠? 자, 그 다음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 쌤, 어떤 주의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해밀턴주의나 제퍼슨주의. 쌤, 이걸 따로 외웁니까? 외우지 말고 그냥 그 지문 하나만 알아주십시오. 지문 하나만.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 정치 개입이 애플비는 아까 정치행정 이론론자였어. 애플비는 시험에 조금 잘 나오구나, 잘 알아둬야 되겠다, 이런 느낌만 갖고 계시고, 1906년에 설립된 뉴욕 시정연구소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전략, 아까 능률과 전략에서 다 나왔던 부분이죠. 자, 쌤, 생각을 해봐. 한 6년 동안 나온 문제 중에서 그냥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것 나왔어. 그러면 자, 쌤들이 조금 애매하다,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거기 몇 번이다, 이를테면 앞에서 다 나왔는데 6번 같이 윌슨 뒤에는 밖에 써놨는데 앞에다가 행정의 본질은 의사결정과,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였어요. 행정의 본질은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이, 그렇죠, 그냥 집행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부분이 틀린 거야, 그 부분이. 자, 그 다음 잭슨은 이것도 좀 잭슨은 그냥 역관주의가 우리가 안 좋게만 생각하니까 조금 문장이 그렇다 싶은데, 항상 보시면 뭐라 그랬어?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이 후퇴됐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정당인이 관료가 되면 제일 관심 갖는 게 누구겠어? 국민들 대응이겠죠. 자, 한번 생각해봐. 정치적 직업인들은, 그냥 평생 직업으로 관료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대응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굉장히 또 그러니까 우리 맨날 국회의원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데려온 이 사람들도 자기 국회의원 떨어지면 다 물러나야 되죠. 대응성 굉장히 높겠죠. 자, 이런 몇 가지만. 8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나오지도 않죠. 미국 해밀턴주의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쌤 봐봐. 선택과 집중을 하실 때, 안 나올 건 안 나온다고 과감한 게 필요해요. 이거 정말 안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10번 문제, 뉴욕 시정조사연구소, 이것도 알아서 뭐하게. 그냥 핵심인 행정과 능률, 포스코브,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지금 쌤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OX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경찰 간부 지문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럼 왜 이걸 넣느냐? 행정학이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 어렵게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렵게 낸다면 그 출제자가 들어가서 경찰 간부 내봤던 출제자가 만약에 어디는 막 들어가서 그렇다면 조금 수준 높은다면 그런 문제 정도나 내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이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 체크만 해요. 혹시 질문 있어요? 시연이 지금 이제 점심을 좀 해야 되는데 질문. 이렇게 우리 수도 별로 안 되고 그냥 잘할 수 있으니까 좀 원하는 것들 말씀드리면 제가 즉각 좀 반영을 해드릴게. 원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금방 되니까
오늘 좀 많이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오후에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전 부분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또 이 부분은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만 정신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